안녕하세요. 하루 속 작은 쉼표를 전해드리는 시간,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여름의 시작,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데요. 저녁에는 또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아직은 큰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름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어도 좀 느껴지실 텐데요. 진행자인 제가 지독한 여름 감기에 걸렸습니다. 조금 코맹맹한 상태긴 하지만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잠잠했던 기억이 다시 내 숨을 가두고 죽어가는 것 같았어. 난 내 세상은 무너졌어. 다시 흩어져 간다. 아픈 너의 말들이 지나면 없던 일이 돼. 넌 또 그렇게 쉽게 run away. 내 유일한 영혼이었던 너가 사라져버렸어. 부서져가는 나 I never love. It burns me down. 차가운 맘에 닿았던 사랑은 또다시 날 집어삼켰다. 부딪혀버린 거래서 닿은 거라 생각했어. 또다시 터져버린 내 마음이 너무 뻔해 가둬버렸다. 사사로운 감정들이 떠나고 후회만 남아버린 기억은 허물벗어. 바람은 날카롭게 날 베었고 고요한 밤을 걸어 다시 눈을 떴어. 아스라이 피어나 깊은 바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널 지울게. I never love. It burns me down. 차가운 맘에 닿았던 사랑은 또다시 날 집어삼켰다. 부딪혀버린 거래서 닿은 거라 생각했어. 또다시 터져버린 내 마음이 너무 뻔해 가둬버렸다. 결국 사랑이라 이런 결말인 거라면 I'll never love again. 결국 사랑이다 이런 결말인 거라면 I'll never love again. 네, 오늘의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여름철 단골 손님 뭘까요? 바로 냉방병인데요. 저는 이미 냉방병인지 그냥 단순 감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독한 여름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아직까지 온전히 낫고 있진 않는데요.
지난주 주말부터 좀 새벽에 춥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잠기고 낮부터는 목이 땡땡 붓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되니까 침 삼키는 것조차 너무 아프더라고요. 새벽엔 또 인후통으로 침 한 번 삼킬 때마다 정말 오만상을 쓰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작은 고통을 느끼면서 뒤척뒤척거리면서 자고 일어났는데요. 주말이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오픈런을 했습니다. 제 집 주변에는 병원이 대략 5개 정도가 있는데 일요일이다 보니까 5군데 중에 한 곳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동네 소아과였는데요. 오전 10시에 오픈런을 하니까 아픈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제일 많았고요. 저처럼 성인이지만 이제 좀 주말에 여는 병원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신 다른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요즘에는 병원 예약을 그 똑딱이라는 앱으로 진료 예약을 집에서 눌러두고 병원에 오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이미 제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모니터에 그 올려진 대기자 명단이 거의 100명에 달했거든요. 아, 나는 오늘 진료 못 받겠구나. 좀 다른 동으로 이제 넘어가서 병원을 다녀와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성인 진료만 따로 빼서 좀 진료를 봐주시는 것 같았는데요. 덕분에 처방도 잘 받고 주말이지만 약을 좀 타올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어라라, 감기 기운이 더 심해져서 월요일에는 결국 목소리를 잃었고요. 화요일부터는 온열 그 목 찜질팩이 있는데 걔를 목에 감싸고 또 도라지청이랑 이제 목에 좋은 모든 것들, 이제 영양제 같은 거를 제 몸으로 많이 넣어줬는데요. 수요일이 되어서야 그나마 목소리 자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요일에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결국 완전히 100%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 감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원래 감기에 이제 잘 걸리는 편이 아닌데 올해 첫 감기를 이렇게 지독하게 겪고 나니까 냉방병이랑 감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평상시보다 되게 낮고 코밍맹하고 뭔가 솔직히 말하면 언제 이 콧물을 한번 삼켜야 될지 타이밍을 보긴 하거든요. 듣게 냅둘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위해. 아무튼 냉방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여름 감기나 이제 냉방병쯤으로 오해되는 레지오넬라 증환자가 벌써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레지오넬라증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레지오넬라증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찾아보니까 이제 레지오넬라증은 보통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7월에서 8월 정도의 환자가 늘고요. 기침이나 발열 등을 동반해서 여름 감기쯤으로 이제 치부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 작은 물입자 형태의 레지오넬라 균이 우리의 호흡기에 직접 침투해서 감염이 되는 방식이래요. 다중이용 시설의 냉각탑이나 분수대, 목욕탕 욕조수 등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서 균이 빠르게 증식하는데요. 독감이랑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그 독감형이 따로 있는데 얘는 특별한 치료가 없이 대부분 회복된다고 합니다. 근데 독감형이 아니라 심한 기침에 뭔가 어떤 흉통이 느껴지는 그런 폐렴형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방치하다가 항생제 투여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치명률이 최대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레지오넬라증으로 숨진 사람만 11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침이랑 호흡 곤란, 그 다음에 이제 폐에 염증 소견이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명확하게 있는데, 이 원인이 되는 균은 명확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빨리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4월까지 환자가 이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가 늘어서 작년이 이제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 그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균 증식을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에어컨 필터나 우리 그 제습기 많이 사용하시죠. 또 습하고 하니까 제습기 이 안에 물통 청소 꼭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호흡기 감염은 막기 어렵다고 하는데, 면역 저하나 만성 이제 폐질 환자, 기저질 환자는 이런 비슷한 증상이 발현하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6월은 본격적인 냉방이 시작되는 시기이죠. 에어컨 사용 기간이 늘어지면서 차갑고 건조한 실내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는 과도한 냉방이 우리의 몸의 체온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뜨거운 실외와 차가운 실내를 반복적으로 오가게 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에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여름의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얇은 옷차림으로 장시간 냉방 환경에 노출되기 딱 좋은 시기가 찾아왔잖아요. 목 통증이나 기침, 콧물,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냉방병 꼭 주의하시면서 올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 듣고 만나시죠.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
it's raining all day. Yeah, yeah. I can't breathe. Oh, I'm drowning. Oh, I'm drowning. Oh, I'm drowning. Oh, I'm drowning. You're taking my life from me. All back to back 걸어온 나를 기억해 바라던 순간을 위해 I've forgotten about the pain When I pause my step 밀려오는 이 아픔에 눈물이 차오를 때 내 작은 문을 닫은 채 But I know when I feel like it in the dark 내 맘은 어째서 더 밝게 빈 여기 이곳엔 다시 꽃이 펴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깊은 맘속 맑은 하늘 넓은 바다가 있어 파도보다 더 크게 외쳐 yeah! When tears fill my eyes 울어도 돼 yeah.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 몸을 맡긴 채로 날아몰래 이 바다 넘어 저 작은 섬에 또 다른 나를 마주쳤어 When I fade away 또 다른 나를 만날 때 잊고 있던 걸 기억해 What I love yeah What I love 내 입에 잊혀진 새잎의 꿈그 사이 훌쩍 커져버린 숲 그 안에서 난 외쳐 yeah When tears fill my eyes 울어도 돼 yeah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 몸을 맡긴 채로 날아몰래 미소를 짓는 날 뒤로 한 채 다시 한 걸음을 뗐어 내가 이 문을 나설 때 저 너머 끝없는 길 위에 햇빛이 날 비추고 있을 거야 So I'm ready to journey again 날 잃어도 깊은 마음속 내 작은 손에 나를 감아놓은 내가 있어 So I'm ready to journey again 여길 떠나오면 날 잃어도 깊은 마음속 내 작은 손에 나를 감아놓은 내가 있어 So I'm ready to journey again 여길 떠나오면 날 잃어도 깊은 마음속 내 작은 섬에 나를 담아놓은 내가 있어 So I'm ready to journey again 오늘의 두 번째 코너에서는요, 전 코너에서 제 지독한 감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감기 걸린 그 초반에 몸에 이제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제 가족들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너는 감기 걸렸는데도 아이스 마시고 있니? 커피는 목에 안 좋아. 이런 말이요. 평소에 저는 제 컨디션과 커피의 연관성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 터라 속으로는 이제 별일이 있겠냐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은근히 불안해져서 그래서 5일 동안 커피를 끊어보고 관련 의학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의학적 관점에서 카페인은 단순히 정신을 맑게 해주는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몸에 들어오는 카페인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간 효소인 시트크롬 P450A2 이런
이름 어려운 명칭 뭔가 있어요. 간 효소인 이 친구가요. 전체 대사의 약 9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우리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그 수많은 약들 역시 바로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사실인데요. 간이라는 화학 공장에서 약을 분해하는 통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카페인이랑 약이 동시에 이곳에 도착하면 이 좁은 통로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줄서기가 벌어지겠죠? 카페인이 통로를 먼저 선점해버리면 정체가 일어나서 약이 제때 분해되지 못하고 몸속에 독성 수치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약은 카페인의 퇴근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는데요. 이 경우에 평소 마시던 커피 한 잔이 서너 잔을 마신 듯한 극심한 불안감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 두근거림을 유발하면서 몸을 괴롭히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일단은 진통제는 친구,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 그 카페인이 뇌 속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랑 닮은 꼴을 행사를 하면서 우리 몸을 속이는 거거든요. 원래 그 아데노신이 뭐냐? 그 아데노신 역할이 신경세포 활동을 좀 억제하고요. 혈관을 확장해서 졸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카페인이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이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경이 계속 깨어져 있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그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요게 이제 소염 진통제와 만났을 때는 엄청 좀 묘한 시너지를 낸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그 진통제가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이브루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진통제가 카페인이랑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통증 완화 효율이 약 10% 정도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네요. 위장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약이 소장에서 혈액으로 더 빨리 스며들도록 돕기 때문인데요. 시중의 복합 진통제에 카페인이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말했던 거는 진통제에 해당하고요. 항생제에서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이제 퀴놀론계 항생제에서는 그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아예 막아버려요. 강하게.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몸 밖에 나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혈액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커피 한 잔으로 카페인 과다 복용 상태에 빠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면증은 물론이고요. 심한 가슴 두근거림은 뭐 당연한 거고 손떨림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그 여러분께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기간이다 싶으면은 커피를 완전히 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 떨림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제가 유독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요 복용 중인 항생제 때문이었고 코막힘 제거제로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도 요런 카페인이랑 만나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각별히 주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그냥 모든 약을 약을 사실 우리가 커피 물에 약을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목을 넘길 때 진짜 막 물이 없어. 나는 근데 진짜 정시에 약을 먹어야 돼. 이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물을 드시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모든 약을 충분한 양의 맹물이랑 함께 복용하는 기본을 지키는 거겠죠. 물이 이제 제일 안전하게 녹여서 전달하는 가장 중립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우유가 들어간 라떼랑 간혹 가다가 마시는 분 저 봤는데 우유 속 그 칼슘이 특정 항생제랑 결합하면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요. 결국 그 약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했으면은 최소한 1-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커피를 즐기시는 습관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은, 뭐 1-2시간 정도면은 대부분 약이 일단 1차적인 흡수 과정을 마치고 혈액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우리 건강을 챙겨 먹는 약,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커피가 희석되지 않도록 커피 한 잔에 그 약이 희석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컵을 드시는 거 어떨까요? 또 달려가자 어서 일어나 shut the fuck up 비가 튀긴데도 좋아 벌써 죽게 can't touch me 다시 일어나지 못해 너는 똑바로 말해 I'm ready to fight 어디로 튈지 몰라는 재밌는 걸 찾아서 누가 날 막는다면 각오해 난 치열한 게 좋아서 Can't talk about my 가슴 Get out of here you're idiot 난 스쳐지만 나도 결국 classic 또 달려가자 어서 일어나 shut the fuck up I don't mind 내 뼈가 부서져도 끝까지 갈 거야 Oh no 다른 게 틀린 거람 난 끝까지 반항해 I'm ready to fight 어디로 튈지 몰라는 재밌는 걸 찾아서 누가 날 막는다면 각오해 난 치열한 게 좋아서 What your best is looking at Get out of here you're idiot 난 스쳐지만 나도 결국 classic 난 내 갈 길을 간다 저리 가 어쩜 그리 할 일들이 없냐 그럼 이만 나는 바빠서 다시 한번 옷에 먼지를 털고 간다 Hey business come on make my day But you can never ever stop me sucker 여러분 슈퍼푸드 생각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으세요? 슈퍼푸드라는 게 의학적으로 정의된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용어는 건강한 식재료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보통 열량이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수치가 굉장히 높은 식품들을 통칭해서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고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부터 웰니스와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크기가 커지면서 이 단어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저는 슈퍼푸드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블루베리, 오트 귀리, 연어 정도? 이제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10개의 그 슈퍼푸드에는 제가 말한 요 귀리, 블루베리, 연어도 있고요. 녹차, 마늘, 브로콜리, 아몬드, 시금치, 토마토, 레드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것만큼 좋은 게 쑥이라는 한 한의사의 글을 봐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이 글을 공유해 드릴게요. 쑥대밭이 되다라는 말이 있다.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여기서의 쑥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쑥이다. 흙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곳이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천에 널린 식물이 바로 쑥이다. 실제로 아무리 척박한 장소라 해도 잘 자라난다. 그토록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기에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과 함께 쑥을 먹고 인간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 강인한 생명력의 기원은 쑥에 담긴 좋은 영양소 때문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 영양소들은 당연히 우리 몸에도 좋다. 국화가의 여러 햇살이 풀인 쑥은 애엽이라는 본 초명을 가지고 있으며 약재로는 중국과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쑥이 따뜻한 성질로 냉기를 제거하며 위장을 보호한다고 전하고 있다. 여름철이 되면 냉방병에 고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쑥이 도움을 준다.
쑥은 특히 여성 관련 질환의 효과를 발휘하는 본초다. 여성들의 하혈을 멈추게 하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준다. 따뜻한 성질을 바탕으로 자궁의 찬 기운을 없애는 것은 물론 생리불순에 효과가 있다. 또한 임신을 돕고 태아를 안정시키는 데도 이런 효과가 있다. 쑥에는 100g당 6g, 하루 권장 섭취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구리, 망간, 철, 몰리브덴, 칼륨 등 필수 미네랄의 보고다. 쑥에 함유된 시네올은 쑥의 가치를 더 높이는 성분이다. 쑥을 끓일 때 퍼지는 시원한 향이 바로 이 시네올이라는 유기 화합물 덕분이다. 유칼립투스나 로즈마리에도 함유된 이 성분은 기관지 질환, 천식,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항염 및 살균 작용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쑥은 동의보감부터 현대 과학까지 그 가치가 입증된 슈퍼푸드다. 어린 쑥을 채취하여 데친 뒤 냉동 보관하거나 잘 말리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별미나 약재로만 쓰이는 쑥이 아닌 사시사철 식당에서 즐기는 쑥 요리로 건강을 잘 관리해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10대 그 슈퍼푸드로만 이제 뭐가 있는지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평소에 쑥을 되게 즐겨 하거든요. 쑥 라떼 이런 것도 있고요. 쑥 케이크도 있고 쑥떡 제일 좋아합니다. 완전 쑥이 100% 들어간 그 쑥떡을 좋아하는데 최근 제가 제주에 여행을 갔을 때도 한번 그 쑥진 떡빵이라고 제주도에서 되게 많이 파는 빵이 있거든요. 걔를 먹는데 확실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 쑥빵을 먹으면은 빵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들고요. 또 향이 좋고 또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나름 웰빙 음식, 건강한 그 나의 삶을 챙기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쑥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다양한 음식 그리고 뭐 디저트 이런 것도 좋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잠시 다음 노래 듣고 만나시겠습니다. 또 달려가자 어서 일어나 shut the fuck up 피가 튀긴데도 좋아 벌써 죽게 can't touch me 다시 일어나지 못해 너는 똑바로 말해 I'm ready to fight 어디로 튈지 몰라는 재밌는 걸 찾아서 누가 날 막는다면 각오해 난 치열한 게 좋아서 Keep talking about my gossip Get out of here you're idiot 난 스크치만 나도 결국 classic 또 달려가자 어서 일어나 shut the fuck up I don't mind 내 뼈가 부서져도 끝까지 갈 거야 no 다른 게 틀린 거라면 난 끝까지 반항해 I'm ready to fight 어디로 튈지 몰라는 재밌는 걸 찾아서 누가 날 막는다면 각오해 난 치열한 게 좋아서 What your best is looking at Get out of here you're idiot 난 스크치만 나도 결국 classic 난 내 갈 길을 간다 저리 가 어쩜 그리 할 일들이 없냐 그럼 이만 나는 바빠서 다시 한번 옷에 먼지를 털고 간다 Hey business, come on, make my day But you can never, ever stop me, sucker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널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처 입은 날들이 더 많아. 모두가 즐거운 한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나쁘진 않았었지만 친구인 채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네, 세 번째 코너 웰컴 투 차이나입니다.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요새 발 마사지가요,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 불안이랑 신체 피로를 호소하는 2030 세대가 건강 웰빙 소비로 눈을 돌리면서 관련 시장이 급팽창하는 양상인데요. 중국 매체 중화망이라는 곳에서 이런 발 마사지에 대한 트렌드를 조명하면서 목, 허리 통증이 젊은 층의 흔한 질환이 됐고요. 이들의 소비가 마사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헬스케어 브랜드 화샤량쯔 집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마사지랑 그 조격 시장의 주 소비층이 90년대생이 38.7%, 00년대생이 14.8%, 이용객의 절반만 봐도 다 젊은 세대죠. 발 마사지를 받은 뒤에 그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 굳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젊은 층들이 발 마사지에 몰리는 그 이유가 뭐냐. 노래방이나 뭐 다른 술자리 대비 낮은 지출 부담, 스트레스 해소 효과, 또 SNS 과다 사용과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미 타 소비 영역을 압도하는 수준이던데요. 지난해 이제 발 마사지 조교 관련 산업 규모가 7천억 위안, 하나로 이제 바꿔보면 156조 5,970억 원 정도로 되는데요. 중국 젊은이들이 이제 밀크티, 그러니까 중국에는 밀크티 가게 되게 많잖아요. 거의 한 블럭에 4개씩 있을 정도로 그냥 주식이죠, 주식. 근데 이 밀크티 시장이 3,749억 위안이고요. 영화 시장이 518억 위안 정도 되는데 거의 13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가격대랑 서비스 구성도 되게 다층화되어 있습니다. 대중 브랜드 중에 이제 위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얘네는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저가 전략으로 좀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저가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전국에 한 9,400개 정도 매장이 있고요. 화샤량츠는 한 3만원, 7,000원에서 120,000원 되게 조격부터 전신 마사지까지 전체적인 그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캐나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취스위팅이랑 유마공간이라는 데는요. 1인당 거의 한 190,000원? 엄청 프리미엄 가격에 붙었는데도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이 시장 규모가 한 7,300 위안은 넘어설 거다. 300억 위안은 플러스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용자도 한 2억 5천만 명에 육박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새 이제 한때 막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카메라 막 2개씩 갖고 다니고 기록하고 그리고 한국 와서 화장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면에 가서 왕홍 화장 받고 이런 식으로 K-뷰티와 K-뮤직 이런 거에 집중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신체 잘 늙어가는 그 웰 에이징 벌써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걸까요? 저는 원래 마사지 이런 거 잘 안 받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어렸을 적부터 받으면은 뭐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발 마사지 시장이 최근 중국 젊은 세대에서 확 떠오르는 분야 중 하나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 노래 듣고 만나실게요. 오랫동안 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적어내고 싶어서 먼 길을 헤맸어. 후회하지 않을 아름답기만 한 빛을 담아두고 싶어서 코드를 아꼈어. 어느 날이야 혼자서 울던 밤 난 기억해. 어느 날이야 농담을 건넸고 난 웃었어. 얼마 전 일이야 다른 단어를 써. 너 단어를 담아 떠올린 건 비밀이야.
마지막 코너 문장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디에 있든 스스로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가 된다는 뜻인데요. 선종의 가르침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치만 돌이켜보면 삶을 바꾸는 것은 그런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데요. 각자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부모를 막 잘 만나지 못해서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라고 합니다. 물론 환경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절망 속에 머무르고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른 차이는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환경의 종이 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현실은 받아들이되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어려움은 인정하되 그것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인생은 막 행복이 특별한 곳에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돌아봤을 때 딱 행복했던 순간 떠올리면 되게 소박한 행복이 더 기억에 잘 남지 않나요? 저는 되게 지금 서 있는 이곳,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제 삶이고 제 반경이고 저의 행복인데요.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고 뭔가의 작은 책임을 지고 작은 노력까지 했을 때 저는 이런 일상도 충분히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장자가요, 쓸모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큰 쓸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노자는 또 스스로를 아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고요. 그리고 선가는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대와 사상은 달라도 결국 말하는 바는 뭘까요? 삶의 중심을 밖에서 찾지 말고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찾으라는 거죠. 세상은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할 거고 AI가 더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던 일을 AI가 당연히 대신하게 될 거고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의 판도를 되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치만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와 책임감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매일매일을 살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벽이 굉장히 높고 큰 벽처럼 느껴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으실 거고 때로는 타인의 평가, 근데 그 타인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들로부터 오는 평가에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이름 모르는 누군가의 악플이나 이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툭 던진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 또한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디에 있든 스스로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진리가 된다는 그 자리의 뜻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점점 뭔가 각박해지고 서로 좋은 말보다 나쁜 말 은근슬쩍 툭툭툭 뱉어내는 뭐라고 표현하지? 서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서로 너무 힘드니까 한 번 더 그걸 필터링을 안 하고 던지는 말이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사람 사이 일이기도 하고 내가 친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떤 관계에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찾으려고 좀 마음을 살짝 편안하게 내려놓고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문장 수처작주 입처개진이었고요. 네, 오늘 코너가 마지막 코너까지 준비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주말 오후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컨디션 이슈로 지독한 감기 이슈로 목소리 상태도 좋지 않고 중간중간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멈칫멈칫하기도 했는데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이죠. 날씨도 되게 더우니까 냉방병 유의하시고 여러분 남은 시간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에게 14번째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일주일 뒤에 또 만나요. I know it's true that I'm weirdo 그래서 문이 다 맞아 어쩌겠어 그게 난걸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대로 다 사라지면 어때 하늘 위로쯤 바라면 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의 노래를 부르자 터질 듯이 소리쳐 I'll say give it up pop up it's time to stand out I'll say give it up pop up it's time to scream out 더 외롭지 않게 나만의 춤을 춰 모두 다 가지고 싶어 전부 다 망치고 싶어 복잡한 사랑도 하기 싫어 그냥 난 네가 너라서 좋아 혼자 오는 밤이 없으면 좋겠어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내 노래가 들리면 좋겠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꿈 같은 건 영원히 지켜야